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겨울이면 더욱더 특별해지는 별미가 있습니다. 어머, 너무 아름답고요. 색깔이 너무 고급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주의 겨울 맛을 사수하기 위해 매서운 겨울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 바로 이맘때 가장 맛이 좋은 옥돔 때문입니다. 한 통에 한 마리도 안 물 때가 있어. 많이 물 때는 한 10마리 정도 올라오고. 제사상에 올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옥돔. 그만큼 잡는 과정도 험난합니다. 돈 일렙이요, 고기 일렙이요. 한편 예로부터 고기가 부족했던 제주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겨울 특별 보양식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팔이 찌릿 전기통했어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이게 너무 세여가지고 혼신을 담아 만드는 꿩엿. 한 번 만드는데도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거 한 번 작업하는데 3일 걸려요. 포장까지. 제주하면 단연 이것. 감귤이 빠질 수 없죠. 겨울 바람을 맞고 여문 노지 감귤로 특별한 간식을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산이 있어서 천 같은 데가 막 터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버이 은혜에 손발이 닿도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추운 겨울, 제주의 특별한 맛을 선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 그 고군분투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한국의 대표 섬인 제주도. 사계절 내내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먹거리와 볼거리도 많아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분주해지는 이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마을 어판장이 있는 곳으로 요즘 이 마을에 주력 생선이 있답니다. 오늘 많이 잡으신 거예요? 예, 많이 잡았어요. 한 30kg 된 것 같은데. 제주의 대표 생선 중 하나이자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옥돔입니다. 그 옥돔이 겨울철에 가장 맛있게 살찌는 그 철이라 이때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귀한 만큼 잡는 과정이 고된데요. 새벽 시간, 겨울 새벽에 한기도 잊은 채 부자가 조업채비를 합니다. 이 아침부터 이제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야죠. 뭐 이것저것 옥돔 좀 잡으러 가요. 선착장을 떠나 겨울 바람을 가르며 20여 분을 달려온 바다. 이거 다 옥돔 배달. 아, 지금 예. 있는 거요? 예. 제철 맞은 옥돔을 사수하기 위해 벌써 소리 없는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이 자리들을 많이 다 차지해 버리니까 좀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리 잡고. 출하면 몇 시쯤 내놓는데요? 6시 한 20분. 옥돔 서식지에 정착한 배. 조업할 자리를 잡은 후에야 한숨 돌리는 선장입니다. 하지만 따뜻함도 잠시. 해가 뜨기 전 조업 준비에 들어가는 부자. 조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전날 미리 미끼를 깨워놓은 어구통을 준비하는데요. 이거 먹이는 좀 다루는 건 뭐예요? 꼴뚜기입니다. 꼴뚜기. 이게 낚시 바늘이 151개거든요. 한 개당 2m, 4m 정도. 한 개 간격이요? 네, 그러니까 한 600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몇 통 내리는 거예요? 20개. 주로 바닷속 뻘에서 서식하고 있는 옥돔은 준학을 사용해서 잡는데요. 빨리 놓으면은 옥돔이 안 물어요. 날이 밝아야 옥돔이 무는 거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백조기, 다른 잡고기가 많이 물어보요. 동이 트기 바로 직전 본격적인 어업이 시작됩니다. 미리 선점한 위치에 낚싯줄을 던져주는데 긴 줄에 매달린 150여 개의 낚싯바늘이 차례차례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옥돔은 이동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 육지 빨바다에 가보면 뭐 망둥이들이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있다가 미끼를 놓으면은 그 무는 거지.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준학어법. 뻘이나 모래바닥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해뜨기 30분 전 가장 활동성이 많아지는 옥돔. 해뜰 무렵을 공략해야 더 많은 양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도는 생명. 숙련된 손길로 20개의 어구통을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바다 상황에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뭐 마찬가지 고기를 잘 물까 안 물까. 드디어 낚싯줄을 걷어 올립니다. 아, 우럭이. 제주도 우럭은 빨간색이죠. 이번에도 옥돔이 아니네요. 안 하고요, 안 하고요. 벌써 조업 1시간째. 선장의 목표였던 옥돔은 한참을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옥돔. 인내의 시간을 보상해주듯 줄줄이 옥돔이 올라옵니다. 한 통에 한 마리도 안 물 때가 있어. 많이 물 때는 한 10마리 정도 올라오고.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면 돈 되게. 벌써 많은 양의 옥돔을 잡은 것 같지만 이게 다 옥돔이 아니라네요. 봤을 때 화장한 것처럼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옥돔이에요. 언뜻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려운데요. 제주도 말로 솔라니 힐러리. 여기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붉은 빛을 띠는 옥돔은 몸에 노란색 무늬가 있으며 아가미 쪽에 은백색 무늬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에 5줄에서 6줄의 노란색 선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배 이상 차이 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히는 양이 훨씬 적잖아요. 대표 산지인 제주에서도 옥돔이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센 파도 때문에 기대한 만큼 잡히지 않는 옥돔. 바로 그때 아,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돈 일납이야, 고기 일납이야. 어구도 있고 고기도 있고. 오늘은 바다가 도와주질 않는군요.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어구를 모두 걷어들여야 하는데 옥돔이 모두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올라오는 낚싯줄이 민망해집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그걸 많이 그런데 그때 괜찮으세요? 사방에 위험한 것들 투성입니다. 바람 때문에 낚시 올라올 때 낚시 잡기가 힘들거든요. 옷에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리고 이러니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조업. 잠시 후 다시 옥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족할 만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빈 배는 면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심을 때는요. 몇 해 전부터 수온 변화 탓에 옥돔도 예전만큼 잡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래도 귀한 옥돔이 더 귀해진 이유입니다. 당장 8시간 만에 돌아오는 길. 옥돔 배가 들어오면 마을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먹으려고요? 추운 겨울,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옥돔이 많이 잡히는 날이면 다 같이 모여 옥돔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몸보신을 하곤 했습니다. 푸짐한 옥돔 요리 한 상. 보기만 해도 든든해집니다. 정말 잘 먹게. 밥중에 잘 먹은 거예요.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는 옥돔. 옥돔 특유의 담백하고도 쫄깃한 맛이 별미입니다. 다른 생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 맛있습니다. 옥돔을 튀기면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정말 부드러운 겉바속촉의 대명사입니다. 반건조 시켜가지고 소금간에서 하면 적당하게 짭조름하면서 그 부드러운 맛이 육지 사람들 굴비굴비 하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귀한 맛을 육지에도 전하기 위해 새벽부터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옥돔 건조장인데요. 매년 겨울이면 온 가족이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옥돔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선물로도 옥돔만큼 뭐 좋은 생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급격한 수압차로 바닷속에서 올라오면서 죽어버리는 옥돔. 때문에 신선할 때 바로 건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130kg 정도 작업하려고 하면 작업하는 것만 4시간에서 한 5시간도 걸리고요. 말리는 게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토탈로 따지면 한 5시간 정도. 모두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연히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가장 기초 단계인 비늘 제거 작업을. 비늘 작업이 끝나면 어머니는 생선의 내장을 손질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인 생선을 반으로 가르는 작업은 아버지가 전담합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안 도와줘서 아들이 도와주기 좋죠. 든든한 두 아들 덕분에 3대째 옥돔 건조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 쪽이나 이런 데 찔러가지고 이제 내장이나 그런 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 고기 자체는 상품화를 할 수가 없어서. 평소에도 엄격한 아버지 덕분에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배운 게 없습니다.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초창기 때 많이 찢어 먹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엄청 욕도 먹고. 엄하게 배운 방법 덕분에 이제는 제법 속도가 붙었는데요. 하지만 서서 하는 반복 작업에 장정들도 힘이 듭니다. 매일같이 100kg이 넘는 양의 옥돔을 손질하는 가족. 두 아들이 비늘을 제거해주면 곧이어 어머니가 내장을 손질하는데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가시가 옥돔이 물었던 낚싯바늘입니다. 잘못하다가 이제 낚시가 그대로 뱃속에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조리해서 먹을 때 혹시 또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낚싯바늘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꼼꼼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내장을 빼낼 때도 생선살에 흠집을 내면 안 되는데요. 베테랑 경력자가 아니면 완벽하게 하기 힘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는 아버지의 목. 옥돔을 건조하기 좋게 반으로 가르는 일인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깔끔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상품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죠. 제사상에는 꼬리가 망가져 보면은 제사상이 안 올려요. 그리고 나 잘 안 벗겨요.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같이 그렇게 오래돼도 아직 늘지도 모르고. 그만큼 어려운 과정. 모양이 흐트러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한번 해볼까 내가. 막내 아들의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이거 셉니다. 그간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을 발휘해 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가 제일로 나중에 할 때 칼을 이거 두 번을 까딱까딱 해보자. 한 번에 와가지고 쫙 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술산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못하게 하시니까 조금 건들려고 하면 해보고도 하면 아 내가 할게 썽소리 내시고 그 겁도 나고 저도. 그 깐깐함 덕분에 3대째 이 일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손질 막바지입니다. 건조 전 전통 방식인 섭간으로 간을 해주는데 옥돔 하나하나에 손수 천일염을 치는 방법입니다. 생선을 가지고 와서 고객분들 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손이 얼마나 이게 들어가냐면 진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 수백 마리의 옥돔을 일일이 소금간 하는 데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약 10분간 소금에 절이고 나면 물을 넣어 한 번 더 염장해 주는데요. 이게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거라 골고루 뿌려주고 물소금을 해줘야 전체적인 맛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이렇게 한 번 더 염장을 시킨 후 덕장으로 옮겨집니다. 모든 과정을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애를 이어온 아버지의 고집이자 맛있는 옥돔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이랍니다. 저희는 자연 건조를 함으로써 고기가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먹었을 때 질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딱 먹기 좋은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평평하게 잘 마를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마치 공예하듯 세심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한 8, 9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9시간, 10시간. 새벽에 해야 돼, 새벽에. 옥돔은 건조되면서 자체의 기름이 스며나와 생선 표면에 피막이 형성돼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건조 작업. 가족은 이제야 뒤늦은 식사를 합니다. 옥돔이 많이 안 나서 무슨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생일 때 많이 먹고 있어요. 아이고 작업부지 고생했수다. 빨리 먹읍사. 아이고 배고파네. 아이고 이건. 고된 작업 끝에 맛보는 옥돔 천국. 간만이냐. 하루의 고단함이 스르르 녹아낼 것 같군요. 엄청 행복해요. 진짜 시원하고 추운데 뜨뜻한 국물 들어오니까 엄청. 어른이 되어서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옥돔입니다. 생선집 아들인데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생선을 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육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신디 엄마 안 좋습니다. 알뜰살뜰 살아왔기에 지금의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차디찬 겨울 바람을 맞으며 옥돔이 건조되는 시간.
새벽 2시 형제는 옥돔을 걷어들이러 다시 덕장에 나왔습니다. 오래 말리면 육질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영롱합니다 영롱해. 고기가 질기지도 않으면서 지금 딱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말른. 이제 옥돔을 포장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뼈를 잘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잘라주지 않으면 이걸 뚫고 진공 포장지가 찢어져요. 꼬박 하루가 넘는 건조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옥돔만 봐도 뭔가 먹음직스럽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파지는 그 옥돔에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은데 맛도 최고고 제주도 하면 옥돔입니다 옥돔. 척박한 땅이었던 제주는 겨울이면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곤 했는데요. 바닷가와 떨어진 제주 중산간 지방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해먹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꿩엿인데요. 옛날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을 떼면서 일하기가 딱 좋은 때라서 추운 때 하기에 딱 좋은 꿩엿 만드는 계절. 고기가 부족했던 제주에서는 이렇게 꿩고기를 넣어서 엿을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오래 걸려 지금은 만드는 곳이 손에 꼽힙니다. 장기라고 하죠. 표준어는 장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장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옛날 전통 음식이죠. 꿩고기의 식감을 살려 만든 꿩엿은 슬로우푸드 국제협회인 맛의 방주에 등재된 귀한 음식입니다. 그 진가를 알고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꿩엿은 조청 형태 그대로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어릴 때도 이거 동네에서 이게 포획해가지고 많이 먹었죠. 이거 보양식 아니에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담요 덮고 앉아서 그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주시던 그 맛 그대로신 것 같아요. 어릴 적 먹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꿩은 귀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도 겨울철이면 보양을 위해 꿩엿을 꼭 챙겨 먹었답니다. 들에 많이 꿩이 나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막 보약으로들 먹이고. 꿩엿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꿩고기를 푹 삶아주는데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대로 꿩엿을 만드는 과정은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거 한 번 작업하는데 3일 걸려요. 포장까지. 저희가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고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1시간 정도 삶아낸 꿩고기. 꿩고기를 적당하게 잘 삶아내는 게 꿩엿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뼈하고 살이 이렇게 보면 분리되고 있죠. 이게 너무 삶아버리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서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힘든 수작업이 시작됩니다. 농한기를 맞은 마을 부녀회원들이 모여 꿩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찢어줍니다. 엿을 먹을 때 꿩고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게 식어버리면 고기가 딱딱해져 버려요. 이게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지방질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려. 쉬운 일 같지만 100% 수작업. 게다가 잔뼈가 많은 꿩의 특성상 작은 뼈도 놓치지 않고 분리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사람들은 몰라서 무슨 머리카락이 들어간 줄 알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게 핏줄 같은 거, 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다리살, 이 다리에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뼈가 나오면
누가 이쑤시개를 담았나? 이렇게 해서 다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이쑤시개가 아니고 이건 다리살의 뼈. 한 번 엿을 만들 때마다 약 20마리의 꿩을 삶는데 꿩 고기를 삶고 뼈를 발라주는 일만 해도 반나절이 꼬박 걸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엿 만드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찹쌀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밥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도 손옆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밑에 솥에다가 눌러붙으면 타잖아요. 타지 않게. 계속 쪄야 돼요? 예, 밥 다 될 때까지 져야 돼요. 방심했다가는 금방 타버릴 수 있어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밥이 돼가면 쌀이 이렇게 둥둥 떠요. 엿을 만들 때 밥은 죽처럼 되직하게 지어주는데 밥이 다 되면 적당히 식혀줍니다. 지금 11시에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뜸들여서 이게 아까 쌀이 더 퍼지죠. 죽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놔두게 돼요. 꿩고기를 손질하고 밥하는 데만 오늘 하루가 다 갔네요. 늦은 밤 또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미리 지어놓은 찹쌀밥과 엿기름을 섞어줘야 하는데요. 밥이 지금 적당히 한 40도 정도 미지근하게 식었으니까 이제 엿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이제 삭히는 과정을 할 거예요. 엿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작업 과정. 몇 번만 해도 기진맥진입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물을 좀 놓으면 쉽게 되거든요. 근데 물을 놓으면 그만큼 가스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이렇게 으쌰. 발효가 잘 되려면 골고루 섞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4명의 작업자가 잠시도 쉬지 않고 1시간이 넘게 작업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이제 밤새 발효가 잘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작업을 위해 일찍 모인 회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제주의 토속 음식 꿩 메밀국수입니다. 야, 딸이, 야, 이거 완전히 한 마리가 다 들어왔어. 봐요. 다리도 왔죠? 가슴살도 왔죠? 몽땅 왔어. 내 거 전부 다. 와우. 아침부터 복권 맞으셨네요. 어린 시절 별식이었던 꿩 메밀국수. 척박한 땅에서도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메밀과 지천에서 날아다니던 꿩의 조합은 환상적이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추운데 기다렸다가 버스 정류장에 와서 기다렸다가 이거 해놓고 우리 한 그릇씩 퍼줬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각이 나네요. 여유롭던 시간도 잠시. 이제 발효된 식혜를 면포에 걸러주는데요. 안 나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물이 바로 엿이 되는 기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잘 나왔어요? 네, 오늘 잘 나왔어요. 뭘 보면 알아요? 이게 그 냄새랑 색깔이나 이런 농도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당화물을 계속 섞으면서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몇 시간이나 이제 끓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7시간?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1시간 저으려면 팔도 아프고. 장장 7시간 동안 한시도 손 옆을 떠날 수 없다는데요.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중간 계속 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꿩엿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인고의 시간.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첫날의 준비에도 꿩고기를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놓으면 고기가 땅땅해가지고 먹지 못해요. 이제 금방 나가지고 한번 따뜻하게 끓이면 이제 여기 속에 연물 들어가지고 맛있어요. 드디어 3일간의 꿩엿 만들기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포장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식힌 꿩엿을 포장 용기에 잘 담아줘야 하는데 이 또한 수작업이다 보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둥글해서 밑에가 안 떨어져야 이렇게 해야 옆에다가 하나도 안 묻죠. 오늘은 1kg짜리 200여 개를 포장하는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정말 귀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항상 이 겨울철이 되면 맛있는 꿩엿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통 바다인 제주는 다양한 해산물이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제주의 전통시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보다도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 있는 게 있답니다. 대체 뭔가요? 예. 이거는 귤칩이랑 같이 먹어야지만 맛이 상승 효과가 나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색깔이 너무 고급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모양새에 달콤하고 바삭한 맛까지 자랑하는 감귤 과줄입니다. 이 과질은요, 제주 전통 한가를 과질이라 그래요. 추운 겨울 즐겨 먹던 제주의 전통 간식. 오렌지색 감귤 칩을 더해 사람들의 눈과 입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감귤 과즙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귤 따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친환경으로 귀하게 키우고 있는 감귤인데요. 이렇게 지금 못생겼는데 2차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귤칩을 만들 거예요. 이런 거. 겨울철 노지 감귤은 맛이 남다릅니다. 새가 이제 아무래도 당도가 있으니까 달고 하니까 파먹어요. 이게 원래 약 치는 데는 잘 안 파먹고 이렇게 약 안 치는 데는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파먹어요, 새가. 하하, 얼마나 맛있으면 새도 와서 먹고 갈까요? 군침이 절로 돕니다. 겨울철 과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일 귤을 따는데 일손이 부족할 지경인데요. 하루에 따는 귤의 양만 약 50kg. 제주도 먹고 살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부지런히 따야 될 거 아니까. 감귤 과즙을 만들기 위해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당일 딴 귤을 곧바로 가공 공장으로 가져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이제 껍데기까지 이제 먹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진피라 그래요. 껍데기를. 그래서 껍데기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게 잘 만들기 위해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 귤이다 보니 물로만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는데요. 이제 깨끗하게 씻은 귤을 일정한 두께로 잘 잘라줘야 합니다. 지금이야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씩 칼로 잘라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주도에는 겨울철에
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건져 스낵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귤을 소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 45도로 예열된 건조기계에 귤을 넣어주는데요.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에 들어갑니다. 건조를 하게 되면 비타민이 레몬의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새콤달콤 예쁜 귤칩을 완성하는 인내의 시간. 드디어 귤칩이 완성됐습니다. 특유의 주황색과 귤 향을 그대로 살린 귤칩입니다. 건조를 해놓으면은 차로도 계속적으로 사계절 다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스낵으로도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과줄에 반죽을 만들 차례인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당근 주스를 만드는 걸까요? 감귤과 함께 제철을 맞은 제주 당근, 색감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해 반죽에 넣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60-70%를 당근 농사만 해요. 당근 즙을 갈아서 물 대신 넣으면 더 영양가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맛있겠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작은 아이디어로 색도 맛도 잡은 반죽입니다. 이제 기계에서 반죽을 균일하게 다져줍니다. 기계가 장갑을 끼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손이 빨려 들어가서 한 번은 엄지손가락이 빨려 들어가서 손톱이 아예 통째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작업. 비로소 반죽이 완성돼 가는데요.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피가 이렇게 두껍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들었을 때 이에 달라붙거나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얇게 하면은 이에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더 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반죽을 튀겨내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세심함이 필수입니다. 이제 과줄 반죽을 튀겨내야 할 차례. 기름에 튀겨지면서 반죽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튀김 틀도 직접 개발했다는군요. 네, 이게 없으면 저희가 피가 얇아서 좀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하루에 튀겨내는 과줄 개수만 수천 개. (20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에서 튀겨내다 보니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손을 보호하는 안전 장갑은 필수입니다. 와, 정말 두꺼워 보이네요. 그럼 몇 개씩 거예요? 저기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걸 끼워야지 돼요. 이걸 안 끼면은 큰일 나요. 손대요. 자칫하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과정. 이때 고온에서 약 5분을 넘지 않게 빠르게 튀겨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튀길 때도 오래 튀기면은 색깔이 안 예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튀겨진 반죽을 꺼낸 후 기름이 잘 빠질 수 있게 잠시 놔두는데요. 진짜 팔 아프다. 네,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더니 팔이 아프네요. 온몸이 아파오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유, 여기 근육 만져보세요. 이게 단단합니다. 어디가요? 여기가.
과주를 만들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고단함이 말로 다할 수 없답니다. 하기가 힘든 거라서 조금 해서 상에 올리고 어른들 주고 또 귀한 손자 아들 손자나 주고 딸 손자 주지도 않고 이제 막바지 작업만 남았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반죽에 조청을 바른 후 귤칩과 티밥을 잘 묻혀주면 드디어 감귤 과즙이 완성됩니다. 이게 한 박스에 한 7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이걸 3박스 쓰는 것 같아요. 제주의 전통과 특색을 잘 살려 온 정성을 쏟아 만든 과즙. 제주에 가면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한편 새콤달콤한 감귤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인기 간식이 있습니다. 이 많은 귤이 하루면 다 소진된다는데요. 이거는 뭐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 모찌예요. 귤 모찌. 하루에 뭐 한 몇천 개? 알로 하면 몇천 알. 제주 감귤을 통째로 넣어서 빚어내는 감귤 찹쌀떡이 인기라네요. 찹쌀떡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귤 까기 작업인데요. 제철 노지 감귤 중에서도 엄선된 귤만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여기가 마른 부분이 나와요. 여기가. 햇빛이 이쪽에 많이 쏘여서 그게 나올 텐데 이런 거는 맛이 없어요. 버려요. 귤을 까는 데에는 제주 사람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꼭지부터 까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딱 알아요. 이렇게 해서 꽃처럼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주 사람이구나. 하루 평균 약 140kg의 귤 껍질을 까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게 산이 있어서 손 같은 데가 막 터져요. 오랜 시간 고생한 흔적은 손끝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지문이 없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버이 은혜에 손발이 다닳도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만드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찹쌀 반죽에 귤 반쪽과 팥 앙금을 넣고 하나하나 얇게 빚어줘야 합니다. 찹쌀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서 골고루 감싸주는 것이 노하우고,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또 잘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지면 안 돼요. 귤도 찢어지면 물이 나와요. 그렇다고 찹쌀 반죽을 두껍게 빚으면 맛이 덜하기 때문에 숙련된 경력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피가 너무 두껍다 보면은 귤 맛이 안 나요. 피에 감춰져가지고. 그래서 피를 좀 얇게 해야지 같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있거든요. 포장 단계에서도 과육이 물러지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보였다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이네요. 만드는 대로 순식간에 팔려가는 감귤 찹쌀떡입니다. 과즙이 팡팡 터져요. 너무 맛있어요. 귤도 달고 팥도 그렇게 달지도 않아서 조화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 감귤로 만든 거여서 팥도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을 거예요. 힘들고 뭐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찾아오시고 하시니까 즐겁죠.